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신고 보고체계 볼게요. 보건복지부 장관 아래 질병관리청장 있죠? 정은경 청장 퇴임하고 또 다른 분 임명돼 있더라고요. 그 밑에 시도지사, 그 아래 또 시장군수구청장, 그 아래 보건소장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누가 뽑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뽑아요. 그래서 보건소는 시군구 관할에 있다. 이런 말도 국가고시에 나왔죠. 감염병 환자를 발견했어요. 소속된 의사, 폐의닥터는 누구에게 신고하죠? 병원장,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소장이나 청장에게 신고합니다. 감염병 용어 중요한 거 짚어드릴게요. 동력, 심각한 임상 증상과 장애를 일으킨다. 동력이죠. 병원체가 증식하는 능력 하면은 감염력, 증식하는 능력 하면 감염력. 키워드만 기억하세요. 현성 감염자, 질병이 나타났다. 현성이에요. 질병이 안 나타났다. 불현성이에요. 결핵 환자, 결핵으로 확인이 되어 있다 이거고요. 잠복결핵 감염자,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에는 양성이 나왔다. 이게 바로 결핵 감염 검사예요. 그런데 결핵균 검사에는 음성인 환자, 잠복결핵 감염자이다. 양성, 음성 이런 말이 나오면 잠복결핵 감염자로 가시고요. 결핵 의사 환자, 모든 소견이 결핵인데 균 검사는 양성이 아니라는 거, 이게 의사 환자입니다. 감염병 요거 중요하죠. 1급 감염병,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페탕크, 신종 감염병 증후군,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 인플루엔자가 신종플루입니다. 신종 감염병 증후군. 새로운 감염병이 생겼을 때 이것이 바로 신종 감염병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초반에 생겼을 때는 신종 감염병 증후군이어서 1급이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2급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다는 거죠. 2급은요.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전파 가능성 격리가 필요하다. 결핵, 홍역, A형 간염, E형 간염, VRSA, 성홍, 열이 2급입니다. 결핵, 홍역, A형 간염 정도만 기억하세요. 전파 가능성 하면은 전 2급 감염병이라는 거. 상급 감염병은요, 마찬가지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오후 3시에 결핵 환자, 홍역 환자가 왔어. 에이즈 환자가 왔어. 그러면요. 그 다음날 오후 3시까지는 보건소장 또는 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3급 감염병. A, B, C, A즈예요. 여기서는 A형 간염이 아니에요. A형 간염 2급이라고 했죠? B형 간염, C형 간염. 그리고 이것은 계속 감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에이즈 환자 일회성인가요? 계속 감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 쥐, 모기, 이게 동물의 왕국인 거는 3급이에요. 쥐새끼, 발발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 또 렙토스피라증도 들쥐에 관련된 질병이 되겠어요. 쯔쯔가무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찐득인데 털에 붙은 찐득이다 해서 그냥 쥐로 묶었습니다. 모기는요, 일본 내염 말라리아는 아시죠? 그 다음에 황지열, 황열, 지카바이러스, 댕기열. 열자 들어가는 건 거의 다 3급인데 성홍 열만 2급이에요. 4급 표본 감시를 띱니다. 매독, 독감, 성병류, 기생충류, 병원 감염증. 4급은요. 다제 내성균으로 감염된 그런 병원 감염증들이 되겠습니다. 밑에 이렇게 또 짧은 동영상 보시면서 여러분 머리 숙지하시고요. 비법스 보면서 제가 만든 영상 이렇게 같이 병행하시면 가장 효과적이긴 하죠. 자, 혈액 매매행위 55다. 환자 비밀누설 33이다. 정신질환 환자에게 노동 강요했어? 33이죠. 또 전염성 결핵 환자가 업무 종사 정지 위반 금지 의무를 위반했어? 11입니다. 옛날에 500이었어요. 지금 11. 정신건강 전문 요원은 임간사 자기다. 이거 하나 추가된 거죠. 원래 정신건강 전문 요원에 임상심리사, 간, 정신건강 간호사, 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한마디로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만 있었는데 작업치료사가 추가됐어요. 정신건강 보수교육은요. 매년 12시간, 12시간이고요. 인권교육은 4시간씩 합니다. 정신질환자가 자의 입원했어요.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입원했어요. 기특하죠? 지체 없이 퇴원 조치합니다. 또 2개월마다 퇴원하실 거예요? 물어봅니다. 결핵 의사 환자. 모든 소견이 결핵이지만 균 검사는 양성 확인이 안 됐다. 이게 결핵 의사 환자고요. 잠복결핵 감염자. 감염 검사에서 양성 확인이 됐지만 균 검사는 음성으로 확인이 안 됐다. 플러스 마이너스 잠복이다. 결핵 전염 우려가 있어 입원 명령하는 사람은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결핵 환자 격리 명령하는 사람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여러분 모르시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을 답으로 찍으세요. 아시겠죠? 전염성 결핵 환자 접객업이나 접촉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사람 누구였죠?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의 시장이죠.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의 도지사입니다. 구강보건법, 영유아 임산부 보건계획은 매년 한다. 기본적인 계획은 5년마다 한다. 구실삼, 구강실태조사는 3년마다 한다. 불소도포 1년에 2번, 6개월에 한 번 한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사람은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리고 수돗물이잖아요. 불소농도 누가 조정해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들어갑니다. 불소 용액 양치할 때 매일매일 하는 건 0.05%, 일주일에 한 번은 0.2%. 부적격 혈액, 이 혈액을 어디에 써먹기가 부적격하다 이거예요. A, B, C, T, V, A, L, T. A, 에이즈, P. 에이즈, P 누구한테 주면 안 되죠. B형 간염, C형 간염 안 된다. T, 인체 T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 이거 뭐예요? 백혈병 P라는 거예요. VDRL 매독 P라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디서 좀 피가 모자라갖고 피 받았는데, 수혈 받았는데, 매독 피 받고, 에이즈 피, B형 간염, C형 간염, 백혈병 피 받으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피는 부적격하다, 이 얘기입니다. ALT, 간기능 검사 ALT인데요. 간기능 수치가 너무 나쁘다, 이러면은 그 수혈 받자마자 맨날 피곤하고 몸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죠? 이런 피는 부적격하다, 써먹지 말아라, 이거예요. 부적격 혈액은요, 겉면에 에이즈 피다 이런 사유를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부적격 혈액을 폐기 처분하지 않거나 폐기 처분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으면요, 이에 처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혈액 관리 업무에 대한 정기 평가는요, 혈평 2 평가는 2년마다, 혈액 관리 업무에 대한 정기평가는 2년마다 한다. 요런 거 조금 특이한 건 국가고시에 어김없이 나오죠. 헌혈자에게 체열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혈액원은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해라. 근데 죽었어. 어떻게 하죠? 죽었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는데 보통 피 받고 수혈 받고 부작용이 왔어. 보름 이내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사망했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는 거예요. 체혈 금지 대상자. 헌혈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감염병 환자, 약물 복용 환자, 이렇게 건강 기준에 미달하고 그 피를 다른 사람한테 줬을 때 문제가 되는 사람은 체열 금지 대상자입니다. 남자 50kg 미만, 여자 45kg 미만은요, 피 뽑으면 안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혈액맥의 감염병 환자 안 된다. 말라리아 치료 종료 후 3년 경과 안 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거 그냥 흘겨 들으세요. 매독 치료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면 안 된다. B형 간염 완치 후 6개월 경과 안 됐으면은 안 된다. 암 환자, 당뇨병 환자, 심장병 환자, 간경변. 아, 당뇨병 있어도 이제는 피 뽑아서 헌혈도 못 한다. 임신 중인 자 또는 분만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에게는 체열을 금지합니다. 특정 수혈 부작용 확인한 날로부터 보름 이내에 신고하는데 사망했다면 지체 없이 신고한다는 거. 체열 전에 건강 진단을 해요. 내 몸에서 이제 피를 뽑아야 되는데 건강 진단 뭐 하죠? 일단 내가 이 폐를 뽑아도 문제가 없을지, 내 건강에 문제가 없을지를 확인하는데요. 문진, 시진, 촉진, 그리고 활력 징후, 혈압, 맥박 체온을 보고요. 몸무게 잽니다. 45kg 안 되면 체열 못 한다 이거죠. 빈혈 검사, 피 뽑고 나서 빈혈 와서 픽 쓰러져서 머리 다쳐서 죽은 그런 대학생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는 거. 체열할 수 있는 최대량은요, 110%를 초과하지 않는다. 단 희귀혈액은 더 뽑는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예요. 뭐 RH-P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110%가 아니라 뭐 뽑을 수 있을 때 더 뽑는다 이런 얘기겠죠. 신고 보고 체계 볼게요. 보건복지부 장관 아래 질병관리청장 있죠? 정은경 청장 퇴임하고 또 다른 분 임명돼 있더라고요. 그 밑에 시도지사, 그 아래 또 시장군수구청장, 그 아래 보건소장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누가 뽑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뽑아요. 그래서 보건소는 시군구 관할에 있다. 이런 말도 국가고시에 나왔죠. 감염병 환자를 발견했어요. 소속된 의사, 폐의닥터는 누구에게 신고하죠? 병원장,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소장이나 청장에게 신고합니다. 감염병 용어 중요한 거 짚어드릴게요. 동력, 심각한 임상 증상과 장애를 일으킨다. 동력이죠. 병원체가 증식하는 능력 하면은 감염력, 증식하는 능력 하면 감염력. 키워드만 기억하세요. 현성 감염자, 질병이 나타났다. 현성이에요. 질병이 안 나타났다. 불현성이에요. 결핵 환자, 결핵으로 확인이 되어 있다 이거고요. 잠복결핵 감염자,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에는 양성이 나왔다. 이게 바로 결핵 감염 검사예요. 그런데 결핵균 검사에는 음성인 환자, 잠복결핵 감염자이다. 양성, 음성 이런 말이 나오면 잠복결핵 감염자로 가시고요. 결핵 의사 환자, 모든 소견이 결핵인데 균 검사는 양성이 아니라는 거, 이게 의사 환자입니다. 감염병 요거 중요하죠. 1급 감염병,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페탕크 신종 감염병 증후군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 인플루엔자가 신종플루입니다. 신종 감염병 증후군. 새로운 감염병이 생겼을 때 이것이 바로 신종 감염병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초반에 생겼을 때는 신종 감염병 증후군이어서 1급이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2급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다는 거죠. 2급은요.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전파 가능성 격리가 필요하다. 결핵, 홍역, A형 간염, E형 간염, VRSA, 성홍, 열이 2급입니다. 결핵, 홍역, A형 간염 정도만 기억하세요. 전파 가능성 하면은 전 2급 감염병이라는 거. 상급 감염병은요, 마찬가지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오후 3시에 결핵 환자, 홍역 환자가 왔어. 에이즈 환자가 왔어. 그러면요. 그 다음날 오후 3시까지는 보건소장 또는 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3급 감염병 A, B, C, A, 에이즈예요. 여기서는 A형 간염이 아니에요. A형 간염 2급이라고 했죠? B형 간염, C형 간염. 그리고 이것은 계속 감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에이즈 환자 일회성인가요? 계속 감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 쥐, 모기, 이게 동물의 왕국인 거는 3급이에요. 쥐새끼, 발발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 또 렙토스피라증도 들쥐에 관련된 질병이 되겠어요. 쯔쯔가무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찐득인데 털에 붙은 찐득이다 해서 그냥 쥐로 묶었습니다. 모기는요, 일본 내염 말라리아는 아시죠? 그 다음에 황지열, 황열, 지카바이러스, 댕기열. 열자 들어가는 건 거의 다 3급인데 성홍열만 2급이에요. 4급 표본 감시를 뜹니다. 매독, 독감, 성병류, 기생충류, 병원 감염증. 4급은요. 다제 내성균으로 감염된 그런 병원 감염증들이 되겠습니다. 밑에 이렇게 또 짧은 동영상 보시면서 여러분 머리에 숙지하시고요. 비법서 보면서 제가 만든 영상 이렇게 같이 병행하시면 가장 효과적이긴 하죠. 자, 혈액 매매행위 55다. 환자 비밀누설 33이다. 정신질환 환자에게 노동 강요했어? 33이죠. 또 전염성 결핵 환자가 업무 종사 정지 위반 금지 의무를 위반했어? 11입니다. 옛날에 500이었어요. 지금 11. 정신건강 전문 요원은 임간사 자기다. 이거 하나 추가된 거죠. 원래 정신건강 전문 요원에 임상심리사, 간, 정신건강 간호사, 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한마디로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만 있었는데 작업치료사가 추가됐어요. 정신건강 보수교육은요. 매년 12시간, 12시간이고요. 인권교육은 4시간씩 합니다. 정신질환자가 자의 입원했어요.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입원했어요. 기특하죠? 지체 없이 퇴원 조치합니다. 또 2개월마다 퇴원하실 거예요? 물어봅니다. 결핵 의사 환자. 모든 소견이 결핵이지만 균 검사는 양성 확인이 안 됐다. 이게 결핵 의사 환자고요. 잠복결핵 감염자. 감염 검사에서 양성 확인이 됐지만 균 검사는 음성이로 확인이 안 됐다. 플러스 마이너스 잠복이다. 결핵 전염 우려가 있어 입원 명령하는 사람은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결핵 환자 격리 명령하는 사람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여러분 모르시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을 답으로 찍으세요. 아시겠죠? 전염성 결핵 환자 접객업이나 접촉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사람 누구였죠?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시도지사가 아니라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의 시장이죠.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의 도지사입니다. 구강보건법, 영유아 임산부 보건계획은 매년 한다. 기본적인 계획은 5년마다 한다. 구실삼, 구강실태조사는 3년마다 한다. 불소도포 1년에 2번, 6개월에 한 번 한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사람은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리고 수돗물이잖아요. 불소농도 누가 조정해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들어갑니다. 불소 용액 양치할 때 매일매일 하는 건 0.05%, 일주일에 한 번은 0.2%. 부적격 혈액. 이 혈액을 어디에 써먹기가 부적격하다 이거예요. A, B, C, T, V, A, L, T. A, 에이즈, P. 에이즈, P 누구한테 주면 안 되죠. B형 간염, C형 간염 안 된다. T, 인체트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 이거 뭐예요? 백혈병 P라는 거예요. VDRL 매독 P라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디서 좀 피가 모자라갖고 피 받았는데, 수혈 받았는데, 매독 피 받고, 에이즈 피, B형 간염, C형 간염, 백혈병 피 받으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피는 부적격하다, 이 얘기입니다. ALT,
간 기능 검사 ALT인데요. 간 기능 수치가 너무 나쁘다 이러면은 그 수혈 받자마자 맨날 피곤하고 몸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죠? 이런 피는 부적격하다. 써먹지 말아라 이거예요. 부적격 혈액은요, 겉면에 에이즈피다 이런 사유를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부적격 혈액을 폐기 처분하지 않거나 폐기 처분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으면요, 이에 처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혈액 관리 업무에 대한 정기 평가는요, 혈평2 평가는 2년마다, 혈액 관리 업무에 대한 정기 평가는 2년마다 한다. 요런 거 조금 특이한 건 국가고시에 어김없이 나오죠. 헌혈자에게 체열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혈액원은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해라. 근데 죽었어. 어떻게 하죠? 죽었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는데 보통 피 받고 수혈 받고 부작용이 왔어. 보름 이내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사망했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는 거예요. 체혈 금지 대상자. 헌혈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감염병 환자, 약물 복용 환자 이렇게 건강 기준에 미달하고 그 피를 다른 사람한테 줬을 때 문제가 되는 사람은 체열 금지 대상자입니다. 남자 50kg 미만, 여자 45kg 미만은요, 피 뽑으면 안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혈액맥의 감염병 환자 안 된다. 말라리아 치료 종료 후 3년 경과 안 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거 그냥 흘겨 들으세요. 매독 치료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면 안 된다. B형 간염 완치 후 6개월 경과 안 됐으면은 안 된다. 암 환자, 당뇨병 환자, 심장병 환자, 간경변. 당뇨병 있어도 이제는 피 뽑아서 헌혈도 못 한다. 임신 중인 자 또는 분만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에게는 체혈을 금지합니다. 특정 수혈 부작용 확인한 날로부터 보름 이내에 신고하는데 사망했다면 지체 없이 신고한다는 거. 체열 전에 건강 진단을 해요. 내 몸에서 이제 피를 뽑아야 되는데 건강 진단 뭐 하죠? 일단 내가 이 폐를 뽑아도 문제가 없을지, 내 건강에 문제가 없을지를 확인하는데요. 문진, 시진, 촉진, 그리고 활력 징후, 혈압, 맥박 체온을 보고요. 몸무게 잽니다. 45kg 안 되면 체열 못한다 이거죠. 빈혈 검사, 피 뽑고 나서 빈혈 와서 픽 쓰러져서 머리 다쳐서 죽은 그런 대학생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는 거. 체열할 수 있는 최대량은요, 110%를 초과하지 않는다. 단 희귀혈액은 더 뽑는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예요. RH-P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110%가 아니라 뽑을 수 있을 때 더 뽑는다 이런 얘기겠죠. 신고 보고 체계 볼게요. 보건복지부 장관 아래 질병관리청장 있죠? 정은경 청장 퇴임하고 또 다른 분 임명돼 있더라고요. 그 밑에 시도지사, 그 아래 또 시장군수구청장, 그 아래 보건소장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누가 뽑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뽑아요. 그래서 보건소는 시군구 관할에 있다. 이런 말도 국가고시에 나왔죠. 감염병 환자를 발견했어요. 소속된 의사, 폐의닥터는 누구에게 신고하죠? 병원장,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소장이나 청장에게 신고합니다. 감염병 용어 중요한 거 짚어드릴게요. 동력, 심각한 임상 증상과 장애를 일으킨다. 동력이죠. 병원체가 증식하는 능력 하면은 감염력, 증식하는 능력 하면 감염력. 키워드만 기억하세요. 현성 감염자, 질병이 나타났다. 현성이에요. 질병이 안 나타났다. 불현성이에요. 결핵 환자, 결핵으로 확인이 되어 있다 이거고요. 잠복결핵 감염자,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에는 양성이 나왔다. 이게 바로 결핵 감염 검사예요. 그런데 결핵균 검사에는 음성인 환자, 잠복결핵 감염자이다. 양성, 음성 이런 말이 나오면 잠복결핵 감염자로 가시고요. 결핵 의사 환자, 모든 소견이 결핵인데 균 검사는 양성이 아니라는 거, 이게 의사 환자입니다. 감염병 요거 중요하죠. 1급 감염병,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페탕크, 신종 감염병 증후군,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 인플루엔자가 신종플루입니다. 신종 감염병 증후군. 새로운 감염병이 생겼을 때 이것이 바로 신종 감염병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초반에 생겼을 때는 신종 감염병 증후군이어서 1급이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2급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다는 거죠. 2급은요.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전파 가능성 격리가 필요하다. 결핵, 홍역, A형 간염, E형 간염, VRSA, 성홍, 열이 2급입니다. 결핵, 홍역, A형 간염 정도만 기억하세요. 전파 가능성 하면은 전 2급 감염병이라는 거. 3급 감염병은요, 마찬가지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오후 3시에 결핵 환자, 홍역 환자가 왔어. 에이즈 환자가 왔어. 그러면요. 그 다음날 오후 3시까지는 보건소장 또는 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3급 감염병. A, B, C, 에이즈예요. 여기서는 A형 간염이 아니에요. A형 간염 2급이라고 했죠? B형 간염, C형 간염. 그리고
이것은 계속 감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에이즈 환자 일회성인가요? 계속 감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 쥐, 모기, 동물의 왕국인 거는 3극이에요. 쥐새끼, 발발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 또 렙토스피라증도 들쥐에 관련된 질병이 되겠어요. 쯔쯔가무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찐득인데 털에 붙은 찐득이다 해서 그냥 쥐로 묶었습니다. 모기는요, 일본 내염 말라리아는 아시죠? 그 다음에 황지열, 황열, 지카바이러스, 댕기열. 열자 들어가는 건 거의 다 3급인데 성홍열만 2급이에요. 4급 표본 감시를 뜹니다. 매독, 독감, 성병류, 기생충류, 병원 감염증. 4급은요, 다제 내성균으로 감염된 그런 병원 감염증들이 되겠습니다. 밑에 이렇게 또 짧은 동영상 보시면서 여러분 머리 숙지하시고요. 비법서 보면서 제가 만든 영상 이렇게 같이 병행하시면 가장 효과적이긴 하죠. 자, 혈액 매매행위 55다. 환자 비밀누설 33이다. 정신질환 환자에게 노동 강요했어? 33이죠. 또 전염성 결핵 환자가 업무 종사 정지 위반 금지 의무를 위반했어? 11입니다. 옛날에 500이었어요. 지금 11. 정신건강 전문 요원은 임간사 자기다. 이거 하나 추가된 거죠. 원래 정신건강 전문 요원에 임상심리사, 간, 정신건강 간호사, 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한마디로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만 있었는데 작업치료사가 추가됐어요. 정신건강 보수교육은요, 매년 12시간, 12시간이고요. 인권교육은 4시간씩 합니다. 정신질환자가 자의 입원했어요.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입원했어요. 기특하죠? 지체 없이 퇴원 조치합니다. 또 2개월마다 퇴원하실 거예요? 물어봅니다. 결핵 의사 환자. 모든 소견이 결핵이지만 균검사는 양성 확인이 안 됐다. 이게 결핵 의사 환자고요. 잠복결핵 감염자. 감염검사에서 양성 확인이 됐지만 균검사는 음성으로 확인이 안 됐다. 플러스 마이너스 잠복이다. 결핵 전염 우려가 있어 입원 명령하는 사람은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결핵 환자 격리 명령하는 사람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여러분 모르시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을 답으로 찍으세요. 아시겠죠? 전염성 결핵 환자 접객업이나 접촉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사람 누구였죠?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시도지사가 아니라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의 시장이죠.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의 도지사입니다. 구강보건법, 영유아 임산부 보건 계획은 매년 한다. 기본적인 계획은 5년마다 한다. 구실삼, 구강실태조사는 3년마다 한다. 불소도포 1년에 2번, 6개월에 한 번 한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사람은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리고 수돗물이잖아요. 불소농도 누가 조정해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들어갑니다. 불소 용액 양치할 때 매일매일 하는 건 0.05%, 일주일에 한 번은 0.2%. 부적격 혈액. 이 혈액을 어디에 써먹기가 부적격하다 이거예요. A, B, C, T, V, A, L, T. A, 에이즈, P. 에이즈, P 누구한테 주면 안 되죠. B형 간염, C형 간염 안 된다. T, 인체트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 이거 뭐예요? 백혈병 P라는 거예요. VDRL 매독 P라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디서 좀 피가 모자라갖고 피 받았는데, 수혈 받았는데, 매독 피 받고, 에이즈 피, B형 간염, C형 간염, 백혈병 피 받으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피는 부적격하다, 이 얘기입니다. ALT, 간기능 검사 ALT인데요. 간기능 수치가 너무 나쁘다, 이러면은 그 수혈 받자마자 맨날 피곤하고 몸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죠? 이런 피는 부적격하다, 써먹지 말아라, 이거예요. 부적격 혈액은요, 겉면에 에이즈 피다 이런 사유를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부적격 혈액을 폐기 처분하지 않거나 폐기 처분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으면요, 이에 처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혈액 관리 업무에 대한 정기 평가는요, 혈평 2 평가는 2년마다 혈액 관리 업무에 대한 정기평가는 2년마다 한다. 요런 거 조금 특이한 건 국가고시에 어김없이 나오죠. 헌혈자에게 체열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혈액원은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해라. 근데 죽었어. 어떻게 하죠? 죽었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는데 보통 피 받고 수혈 받고 부작용이 왔어. 보름 이내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사망했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는 거예요. 체혈 금지 대상자. 헌혈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감염병 환자, 약물 복용 환자, 이렇게 건강 기준에 미달하고 그 피를 다른 사람한테 줬을 때 문제가 되는 사람은 체열 금지 대상자입니다.
남자 50kg 미만, 여자 45kg 미만은요, 피 뽑으면 안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혈액맥의 감염병 환자 안 된다. 말라리아 치료 종료 후 3년 경과 안 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거 그냥 흘겨 들으세요. 매독 치료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면 안 된다. B형 간염 완치 후 6개월 경과 안 됐으면은 안 된다. 암 환자, 당뇨병 환자, 심장병 환자, 간경변. 당뇨병 있어도 이제는 피 뽑아서 헌혈도 못 한다. 임신 중인 자 또는 분만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에게는 체혈을 금지합니다. 특정 수혈 부작용 확인한 날로부터 보름 이내에 신고하는데 사망했다면 지체 없이 신고한다는 거. 체혈 전에 건강 진단을 해요. 내 몸에서 이제 피를 뽑아야 되는데 건강 진단 뭐 하죠? 일단 내가 이 폐를 뽑아도 문제가 없을지, 내 건강에 문제가 없을지를 확인하는데요. 문진, 시진, 촉진, 그리고 활력 징후, 혈압, 맥박 체온을 보고요. 몸무게 잽니다. 45kg 안 되면 체열 못한다 이거죠. 빈혈 검사, 피 뽑고 나서 빈혈 와서 픽 쓰러져서 머리 다쳐서 죽은 그런 대학생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는 거. 체열할 수 있는 최대량은요. 110%를 초과하지 않는다. 단 희귀혈액은 더 뽑는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예요. RH-P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110%가 아니라 뽑을 수 있을 때 더 뽑는다 이런 얘기겠죠.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